자, 지금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이벤트로는 연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는 주입니다. 이에 앞서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짚어보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증시의 유동성에 좀 우려감이 들이우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최근에 자꾸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1.37%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 즉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WTI 기준 그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 2분기 초에는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크게 오를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작년 2분기 때 성장률이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기저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경기가 개선되겠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지금 장기물 중심의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의 1.9조 달러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2차 부양책인 3조 달러의 그런 인프라 부양책들이 또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공급 부담 우려를 통해서 금리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부터 AIT, 즉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같이 올라갔었을 때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장기물 금리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 지금 1월 FOMC 의사록도 사실 특별한 게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지난해 9월부터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러한 발언들이 좀 응축돼서 또 표현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전하구나라는 부분들이 과거 테이퍼 텐트럼이 시작되기 직전인 부분들과 되게 유사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대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백신 효과를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언급한 부분들도 어쨌든 중기적인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시선들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국채금리 상승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그런 양적 완화, 즉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감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테이퍼링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우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장기물에 대한 금리는 상승 재료로밖에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사주던 부분들을 덜 사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저희 설 연휴 때도 쉴 때도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지금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2013년 때보다도 더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에 소통을 할 거다. 그걸 알려줄 거다라고 완화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는 있지만 저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013년도에 그 경험을 이미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되고 수급 우려가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프라이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그러한 증시 조정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이 급등세가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우선 2013년도와 지금과의 공통점은 뭐 텐트럼이다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10년물 금리, 장기물 금리가 네.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이점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13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갑작스럽게 크게 오르면서 그때 리스크 온,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됐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리스크 오프로 좀 바뀌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사례로 하이힐드, 고위험 그 수익률 회사채들의 스프레드가 갑자기 내려오다가 확대 전환됐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 지수들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 지표들, 리스크 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늘도 증시들이 강보합세 수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도 금리의 지금 상승세가 사실 경기 개선 기대로 인해서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때 2013년도 때와처럼 리스크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급작스럽게 전환되는 그 국면들은 아직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거 2013년도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금리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테이퍼링을 논의했던 구간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랐었고요. 정말 2014년 1월 달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단행되면서부터는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아시겠지만 출구 전략은 결국에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이다 네. 보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단기물 금리, 2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좀 플랫되는, 축소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전락하는. 네. 네. 그러면 이를 근거로 테이퍼링의 시행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뭐 테이퍼링이 어떤 수순으로 과정들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과거랑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작년 4분기 때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거랑 비슷하게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인민은행 쪽에서의 긴축 우려들이 나타나서 단기자금 시장 금리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2013년 1분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작년 7월 성명서에 나왔던 아무리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웰 빌로우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이번 1월 FOMC 때 삭제가 됐다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연준 위원들의 경기 판단도 향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위치가 2013년 상반기 정도다라고 네. 보고 있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단행될 시점은 경제 지표들의 회복 정도들 감안했을 때는 빠르면 올해 4분기 그리고 저는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연준의 그런 구두 발언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기물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단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2013년과 현재 상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좀 급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차이점은 리스크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전환되는 시점 자체가 조금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대에서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5% 정도 기술적으로 도달하고 그 부분들을 깨고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위험 자산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조정폭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조금 건강한 금리 상승이고 경기 개선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지속되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추가 금리 상승을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조 통과가 아직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에서 네. 밀고는 있지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3조 달러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라는 부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백신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하회하기 시작했고 이제 5만 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쪽에서도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그리고 재정 부양 이 두 가지가 접목되는 시기가 저는 한 2분기 초중반 정도의 극대화로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장기물 금리에 대한 조금 상승, 그래서 채권 장기물에 대한 약세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채권 시장과 또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